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또는 패스워드 찾기를 수행할 때 메일로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메일이 오지 않았다는 경우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발생 이유랑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스팸 메일에도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메일이 발송되면은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의 주신 부분은 스팸 메일도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스팸 메일에도 들어온 적이 없고 메일이 아예 발송이 안 됐다 하시는 경우라 이거는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따로는 없고 저희가 좀 기능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해당 부분에 오류가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좀 응원님께서 답변이 바로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목요일 날 세션에서도 한 번 더 또 그때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그때 같이 지금 요 사전 질의들은 그때도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화요일 영상과 목요일 영상이 모두 업로드 되니까 만약에 저희한테서 적절한 답을 이번 세션에서 못 받으신다면 목요일 영상 Q&A 세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패스워드 찾기 과정에서 계정에 입력되어 있는 메일을 입력해도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메일을 기준으로 찾는 건지 이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정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등록되는 입력해 주시는 이메일 기준으로 확인이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이게 저희가 좀 케이스를 한번 확인을 해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 한번 확인해서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때 저한테 문의 들어오기로는 그 시스템 계정 안에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래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그럼 봐주시는 걸로 하고. 수강 코드를 입력해도 수강 코드가 틀리다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수강 코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과정을 생성할 때 수강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 운영 설정 쪽에서 보시면은 수강 코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강 코드가 틀리다고 이제 문의가 오는 경우에는 그 연수생분이 알고 있는 수강 코드랑 지금 현행화되어 있는 수강 코드가 일치한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그거를 확인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제 그냥 추측으로는 이 두 개가 같은데도 아마 질문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같은 과정이고 수강 코드가 같다고 하면은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거를 또 좀 다시 확인해야 되는. 케이스를 주시면은 네. 네. 저희가 예외적인 케이스인 음, 것 같아서 확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미 수강했던 강의를 언제든 다시 시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수강 기간이 끝나면은 연수생분들은 다시 그 해당 수강을 들을 수는 없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과정 설정에서 보시면은 복습 기간으로 따로 설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습 기간을 설정을 해 주시면은 그 기간 동안 또 추가로 수강 기간이 끝나더라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기수나 그 네. 과정의 운영 기간을 수정 조치해도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그거는 당연히 되는 예,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수료증 일자나 이런 것들이 틀어지지 않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스템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수강 기간 지나면 수강 기간을 연장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과정의 취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수료증을 발급할 때 저희가 연수 기간이 있으면 사실 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다라고 수료증이 나가야 되는데 다음 사람 듣게 하려고 이거를 막 2월 달로 미루고 3월 달로 밀어버리면 그 이후에 발급되는 수료증들은 다 이전 수료증들은 1월로 발급되는데 이후 수료증들은 막 3월까지 발급되고 이러면 이제 그 행정이 꼬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습 기능 위주로 설명을 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하시더라도 그런 것들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수료증이 홍길동이 아니라 길동홍이라고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 순서가 바뀌는 건가요? 저희가 회원가입 최초에 이제 진행하실 때 미들네임이랑 뭐 퍼스트네임이랑 라스트네임이랑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처리가 다르게 들어가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약간
요청받은 것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좀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를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는 상황이요. 네, 지금 최초에 이제 회원가입 진행했을 때 그 퍼스트네임이랑 미들네임이랑 요거를 네네. 입력을 하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 관리자 페이지나 이쪽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 네, 그거가 이제 입력돼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수료증에서 이름이 찍혀 나오는 게 다르게 찍혀 나오는 게 해가지고요. 음, 네. 이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은 수강을 완료하였으나 수료증 출력이 비활성되어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이 가능한 조건이 추가로 있는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한번 또 좀 정리를 해야, 이거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수강을 완료했다라는 게 수료를 했다는 것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수료가 완료가 됐으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수강을 완료한 것이 수료를 한 것이 아닐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별개로 예, 들어가요. 별개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강의 때 말씀 주셨듯이 수료는 수료 조건을 충족해야 수료를 하는 것이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료 조건에 강의 50%, 퀴즈 50%로 세팅을 하셨다면 강의를 다 수강을 하셨더라도 수료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퀴즈를 안 푸셨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완료해서 수료가 처리가 됐는데 근데 수료증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개념에 해당이 되는지 이건 같이 보셔서 추가 질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목요일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강의를 개설했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강의는 먼저 이제 기수라는 개념에 기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개설했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에 제일 처음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해당 강의가 운영 설정에서 보시면은 게시 처리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게시 처리랑 동시에 수강 신청 가능한 기간이거나 학습 기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 보인다고 하시면은 기수 개설 관리 쪽에 보시면은 기수도 게시 여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정은 게시 처리를 해주셨는데 해당 기수가 게시 처리가 안 돼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은 아마 안 나오는 케이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라는 게 기수 개시, 과정 개시, 과정 게시랑 네, 과정 그 일자, 과정 네, 일자. 네. 일자랑 기수 게시. 네, 세 가지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은 제가 올린 질문이었는데 이제 제가 사전에 여쭤봤는데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 필요한 답변은 목요일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채팅방에 이제 올라온 질문들 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콥스에서 질문 주신 것 같고 헬프 데스크 내 비밀글 열람 기관 및 과정 운영자의 경우 열람 불가 게시물을 찾을 수 없다는 팝업이 뜹니다. 지금 헬프데스크에 헬프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 관리자랑 과정 운영자, 연수생 사이에 주고받는 게시판이 아니고 그 최고 관리자랑 기관 관리자가 주고받는 게시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권한 때문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해당 뭐, 좀 그 해당 그 게시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주시면은 좀 확인을 더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네. 총괄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개념인데 네네. 기관 관리자 계정으로도 네. 지금 그 뭐랄까요? 클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 보네요. 확인은 네, 네, 가능합니다. 확인은 네. 가능한데 막상 들어가 보려고 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못 보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이것도 다른 분도 봐주시고 혹시 뭐 네. 나간 답변이나 다르면 따로 또 목요일날 말씀 주시고요. 수료증 발급 시 수료 시간이 시간 단위로만 발급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로는 네. 그거죠. 네. 뭐 일일 단위를 말씀 주시는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지금은 네, 시간 관리로만 최고 단위가 지금 시간으로만 돼 있어요. 그 단위가 그거 하나로만 돼 있는 거죠. 시간, 분, 초 이렇게까지 밑으로만 돼 아, 있고요. 시간과 네, 그 분초까지군요. 위에는 이제 네. 단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까지는 시간으로만 지금 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료 시간도 사실은 좀 추가 정보를 드리면 실제로 수강하신 시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 이제 세팅해 주신 그 강의 시간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수료증이 뭐 예를 들어서 연수생이 2명이 있다고 치면은 전체가 40시간짜리 강의인데 1번 연수생은 39시간 듣고 2번 연수생은 40시간 들었어도 수료증은 둘 다 40시간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9시간 들었지만 40시간짜리 강의의 전체 강의를 수료하신 것이기 때문에 수료증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얼마를 들었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시간이 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 3번입니다. 이제 수강생들에게 메일 발송 기능 활성화가 불가능한가요? 수강생들한테 메일 발송 기능 지금 이제 있지 않아요? 음, 이건 지금 잠깐 옆에서 보고 계신데, 이거 보시는 동안 제가 그 다음 질문 답변 드릴 수 있어서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동영상 올리는 개수나 용량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기관들이나 연수기관들 처음에 계정 발급할 때 계획을 봤는데요. 이제 사실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용할지, 얼마나 영상들을 저장할지를 예측해서, 그 경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강의 개수나 용량 제한들을 두고 있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저희랑 협의가 하면은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값은 강의 한 개당 1기가로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강의 영상을 올릴 때 2기가짜리 영상을 한 번에 올리실 수 없고 1기가로 나눠서 두 개로 올려주셔야 되는 그러한 제약은 있지만 그런 거를 여러 개 올린다고 해서 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거나 뭐 그런 것은 없고요. 하지만 저희한테 당초 제출해 주신 계획을 넘어서는 용량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저희 그 DB 그 서버를 관리하는데 좀 추가 정보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아마 어려움은 없으시게 운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혹시 네. 답변, 네, 메일 발송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강생 관리 메뉴에서 보시면은 이게 네, 이메일 보내기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보낼 대상들을 뭐 선택을 하시고 이메일 보내기 그 버튼이 있으신데 눌러보시면은 이제 안에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은 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아, 지금 발송까지 해보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바로 아마 테이트 하신 것 같고, 네. 지금 메일 발송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이해한 거랑 다른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강의 배속 조정 관련 PC로 최초 강의 수강 시에는 강의지 배속 조정이 불가능한데, 모바일로는 최초 강의 수강할 때도 강의 배속 조정이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혹시 다르게 설정된 이유가 있는지. 이건, 네. 놓치고 있는 원래는, 부분이 네. 아닌가. 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예, 저도 몰랐던 부분이고, 전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 첫 번째 수강 시에는 사실은 배속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걸로 세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그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네,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강생들이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서 수강생들이 문의 사항을 올리면 답변 드리기 어렵다. 이거 아까 전에 그 위에 헬프데스크 비밀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들이 글은 올릴 수 있는데 기관 관리자가 그 권한이 없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헬프데스크로 들어오는 그 질의 응답은 네. 포털에서 바로 Q&A 올릴 때 그때 절로 네. 넘어오는 거죠. 네네. 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연수 기관에서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Q&A를 올릴 때 그 포털에서 바로 올리지 말고 과정단은 넘어와서 과정 안에도 게시글판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게시글 형태로 그 과정 안에서 올리시고 포털에서 바로 Q&A를 올리지 마시라라고. 사실은 이제 포털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의 Q&A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세팅해 둔 부분이고, 거기서 들어오는 Q&A는 저희 총괄과 이제 유즈보스 팀이랑 이제 저희들이 접수해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현업에 치이다 보면은 연수생들이 그 개별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상황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연수 기관에서 그런 Q&A를 그 과정단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툴을 통해서 접수되도록 연수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또 그 수료증 발급해서 발급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주셨는데, 발급해드린 수료증의 경우 과정 시간을 6시간 30분으로 세팅을 해두었는데 6시간으로만 발급이 됩니다. 이게 시간 단위로 하면은 뭐 반올림이나 내림 처리가 되나요? 최고 그 기준으로 그렇게 되나요? 아마 분 단위가 없으면. 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세팅이 시간과 분과 초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시간으로만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기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 수료증에 찍히는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찍히고 있는지는 좀 금방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접수된 질의응답은 다 완료를 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플로어를 좀 편하게 열어서 준비된 것들도 다 마무리가 됐고 하니까 바로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채팅방 열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이제 일찍 종료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각 기능별 영상들을 CRTV에다가 이미 많이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대부분의 기능들 숙지하시고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의에서 모든 것들을, 기능들이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주요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외의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CRTV를 활용해 주시고, CRTV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포털의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엑셀 자료가 하나 있으세요. 엑셀 자료에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업로드한 모든 강의 영상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하면은 하이퍼링크로 바로 CRTV 영상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 강의 목록 한번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찾아가시면 이제 업무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 사이 하나 들어와서 또 읽어보면 한 장소에 연수생들이 모여서 수강 예정인데 한 개의 컴퓨터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수강하게 된다면 수료증을 발급할 때에는 따로 과정 운영자가 여러 개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죠? 이건 계정별로 수료증이 발급되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는 저희가 수료증 발급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문의 주신 기관이 저희 코이카 연수 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코이카 연수 기관의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은 플랫폼에서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고 저희는 별도로 코웍스를 통해서 수료증을 PDF 제작하고 있거든요. 업체 통해서 깔끔하게 따로 제작하고 있어서 연수생들한테 이제 나가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연수기관이 아니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게 온라인 연수기 때문에 각각의 계정으로 접속해서 수료 기준을 충족해야 수료증이 발급되는 형태로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운영이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진행되는 설명회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이제 아마 마지막에 Q&A 세션에서 저희가 오늘 답변드리지 못한 것들 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그때 들어오는 라이브 퀘스천들 그런 것들만 이제 조금 다를 것 같고 앞에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 예정입니다. 네, 길라잡이에 따르면 강의별로 설문서를 받도록 안내되어 있는데 해당 설문서에는 강의별 만족도 조정, 강의 내용 관련 질의에 접수하고자 합니다. 설문서를 시스템에 반영 시 시험 문제로 반영하면 될지요. 일단은 그 강의별 아마 학업 성취도나 이런 그 과정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강의별로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설문은 저희가 별도로 그 코웍스에서 그 별도 그 설문 링크를 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MS의 게시판이나 아니면 뭐 별도의 SNS를 통해서 연수생들에게 그 링크를 뿌려주시고 그 링크로 설문이 접수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업로드 형태를 MP4 파일로 게시하는 걸 추천하는지 유튜브 링크로 삽입하는 걸 추천하는지 저희가 뭐 그 특정 영상을 추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내부 사정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시면은요 링크만 저희한테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서버의 저장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돈을 적게 냅니다. 그래서 좋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연수기관에서 뭐 고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어려운 점은 MP4로 파일을 올리시게 되면은 연수생들이 그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 어려울 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밤새 다운로드 받았다가 그 다음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인터넷 끊긴 상태에서도 그 영상 틀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저장 공간을 덜 차지하는 건 연수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장점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사안들을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쪽에서 뭐 특별히 선호하거나 요청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럼 저희 대부분의 질문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아쉬우니까 한 30초 정도만 좀 기다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오늘도 질문 못 하신 게 있다면 그 목요일 날 라이브로 참여하셔도 좋고요. 라이브로 참여를 잠깐이라도 들어오시면 저희는 그 결과 보고에 한 명이라도 더 온 곳을 쓸 수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쁘셔서 못 오실 테니까 어, 각 연수 기관인 경우에는 저희 플로우 프로젝트 방에 과정 담당자들한테 질문 따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거 취합해가지고 사전 질의 취합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질문해 주셔도 저희가 목요일 세션에서 Q&A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은 목요일 날 세션 영상도 결국에는 CRTV에 업로드가 될 거니까 그때 이제 나중에 확인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관련 문의를 어디로 하는지 문의를 주셨고 연수기관에서 그리고 코엑스에서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시아논 포털 접속하시면은 맨 하단에 저희 그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저희 유지보수팀 연락처고요.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난 줄 알았는데 질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네. 관리자 계정을 승인받으면 플로우방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플로우는 저희 그 코이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쓰는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 그러니까 시아돈 포털의 관리자 계정과 플로우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고 제가 지금 플로우 얘기 드린 거는 저희 이제 대부분의 지금 파트너들이 저희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플로우라는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 외부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플로우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코이카 사업이 아니신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부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후 차석 담당자님한테 그 후임자님에게 뭐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 후임자님이 제 업무를 받아서 인계 받아서 이제 하실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을 승인 받으시면 그냥 시아돈 포털에서 바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로그인 하셔서 저희가 오늘 교육해드린 내용이나 시아TV에 있는 기능별 하나씩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추가 질문은 목요일 날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긴 시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한 해도 온라인 연수, 그다음에 비디오 연수 통합 플랫폼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또 외부 기관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